실무 역량이 뛰어나서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 리더십에 의해서 실무 능력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인데, 실무자일 때 직무 역량이 좋아서 그의 뭔가 수행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 관리자로 세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리더로 세웠는데 퇴사하거나 동료들을 퇴사시키는 직원들 있죠. 성수동 바이오의 IT 회사 있습니다. 진급하자마자 퇴사했어요. 왜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이제 바이오 IT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연구원들 중에서 그래도 실력 있고 리더십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좀 팀장으로 세워야 돼요. 프로젝트가 점점점 늦어지지 않도록 프로젝트의 기간을 관리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래서 팀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제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가 팀장으로 세운 지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진급에 이면 빨리 승진하면 빨리 퇴사하는 거야. 연구원들을 승진을 시켜서 프로젝트 전체 관리를 좀 맡기고 싶은데, 팀장 역할을 맡기고 싶은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팀장은 하고 싶지 않죠. 내 연구의 탁월성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뭐 연구원들한테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파주에 있는 한 식품회사에 있습니다.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일을 하는 건데 품질 관리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가량을 이 회사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품질을 관리하던 팀이 생산부에 있다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부와 품질부를 구별하면서 품질부의 팀장을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품질부가 이제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은 굉장히 꼼꼼해요. 협력업체에 전화해서도 뭐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꼭 좀 해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설득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이분을 품질팀의 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품질팀의 팀장으로 세워지니까 자기 품질팀의 구성원들에 대한 결속력, 단합, 팀워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경영자가 원가 절감이라든가 협력업체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해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를 요청을 했을 때에 팀원들과 지나치게 높은 팀워크를 또는 단결력을 과시 또는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실무 역량은 좋았지만 팀장으로서 경영자와 함께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세운 그 다음 날부터 경영자가 힘들어요. 이 친구가 실무할 때는 안 그랬는데 팀장 되고 나니까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경영자에게 대들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경훈 대표님, 이거 어떻게 좀 대안 좀 주세요.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제가 오늘 해드릴 겁니다. 뭐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회사인데 창업공신이에요. 창업공신이고 함께 왔는데 새로운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함께 창업했던 리더들을 뭐 영업본부장도 있고 기술연구소장도 있고 품질부장도 있고 물류팀장도 처음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회사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실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요. 옛날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로열티는 강하고 최근의 실력이나 어떤 이른바 똑똑함 이런 것들은 살짝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을 좀 성장시켜줘야 되는데 위에서 이른바 병뚜껑이 돼가지고 조직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으로 발령을 냈죠. 중국 지사로 발령을 냈는데 거기 현지 적응도 못하고 결국은 퇴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건강식품 회사, 여기도 이제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자가 사람들의 리더십을 세우고 직원들의 성과를 내게 해달라고 승진을 하는데 승진하고 나면 무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 시선에 보면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승진 안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있었을 때 연구자들이 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죠. 자, 요 분입니다. 요 피터 제이 로렌스입니다. 1967년 출간된 피터의 법칙에 모든 직원은 무능함이 극에達할 때까지 승진한다. 성과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1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연구직은 6년여간 영업직 노동자 약 3만 9천여 명 중에서 1,553명의 승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판매 실적이 좋은 사람이나 여성이 승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승진자들이 새로운 업무도 잘 하는지 평가하고자 승진 이후에 그들이 팀을 이끄는 팀 성과도 검토했어요. 3만 9천 명 중에서 1,553명의 승진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그 승진한 사람이 승진한 이후에도 성과를 계속 내고 있을까? 이걸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판매직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할당하고 지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관리자가 좋은 관리자인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들의 업무 향상이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살펴봤어요. 만약 일을 잘하던 이가 관리자가 된다면 해당 팀의 업무 성과도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지만이죠. 결과는 달랐다. 1등 영업사원 출신의 관리자들은 팀원들의 성과를 높여주지 못했다. 반면 저성과 출신 관리자는 팀의 판매 실적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슈는 우리가 영업팀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 중 일부는 영업 관련 부서에서 피터의 법칙이 특별히 더 눈에 띈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자신의 무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니까 어쨌든 계속 승진시켜봐라, 새로운 도전을 해라, 이런 의미도 물론 있죠. 그런데 슈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무 역량이 뛰어나서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하지만은 그 리더십에 의해서 실무 능력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인데, 실무자일 때 직무 역량이 좋아서 그의 뭔가 수행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 관리자로 세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요 조금 잘못된 그래프입니다만 어쨌든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먼저 알려드릴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무식자가 조금 알아요. 이 전문가 쪽으로 조금 가. 그러면 우매함의 봉우리,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봉우리로 간다. 그러다가 점점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감이 하락하고 절망의 계곡으로 내려간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단계로 간다. 그러다가 다시 깨달음의 오르막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1999년도에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입니다. 데이비드 더닝 그리고 대학원생인 저스틴 크루거가 코넬 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예요. 특정 분야에서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요지예요. 이 연구자들은 자동차 운전, 체스, 테니스, 유머 감각, 문법 지식, 논리적 사고력 등의 부문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실제 성적에 비해 실험 당사자들의 자신감, 즉 기대치가 높았고 오히려 높은 성적을 받은 실험자들은 그 반대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2018년도에 메릴랜드 대학교 이언 앤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치 지식과 관련돼서도 평균 이하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 이해 수준에 과잉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런 반응은 자신이 어느 정당을 지대하는 쪽인지 인식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요. 정치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요, 조금 아는 사람은 엄청 과신한대요. 반대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정치를 잘 안다는 착각, 이런 경향은 정치 극단주의자들의 광신적 행태를 잘 설명해준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종교적 확신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열성적으로 활동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주장을 할 때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더라. 관리자가 되고 역량이 올라가고 조직 내에서 점점 고직급자가 될수록 경영자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거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요 이야기예요. 실무자일 때는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한번 해볼 수 있다. 자신감 탱천했던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될수록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태도가 바뀌어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조금 더 관련된 직무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이 늘어나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는 성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성향이기 때문에 경영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친구 굉장히 팔팔하고 좋았는데 관리자 되더니 이제 배가 불렀나? 이제 자꾸 안 된다고 하네? 요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더닝크루거 효과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경영자가 새로운 팀장이 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 친구가 이건 어렵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양새, 실력도 없어 보이고 열정도 부족해 보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거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라는 겁니다. 더닝크루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약간 소극적으로 내지는 보수적으로 대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에 관한 9가지 거짓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제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최고의 인재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4번째 세션이에요. 4번째 거짓말인데 측정 불가능한 역량을 측정하려는 헛된 노력. 최고의 인재는 다재다능이라고 좀 비판적, 냉소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좋은 사람.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육각형 인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인간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었다.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극도로 비정상적인 메시의 왼발 역량이에요. 손흥민 선수 박수 쳐줍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왼발과 오른발을 다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메시는 왼발만 씁니다. 왼발만 써요. 오른발로 골 넣은 거는 거의 손가락입니다. 극도로 비정상적인 왼발 편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의 관리자고 메시가 팀장이 됐어요. 그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메시, 이제 팀장 됐는데 너만 잘하는 거 네 스타일대로만 일하면 안 돼. 다른 멤버들도 성과 내게 하려면 오른발 슛도 너 연습해가지고 오른발 슛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 앞으로는 가능한 왼발 쓰지 말고 오른발만 써.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인재인 메시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왼발 편향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가 리더십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재다능한 고성과자는 이론 세계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극도의 어떤 그 비정상성, 이 비정상성이 그의 실무적으로 탁월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으로 임명되고 관리자로 임명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뭐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꾸 지적받아. 너 왜 왼발 쓰니? 오른발도 써야지. 야, 너는 왜 자꾸 드리블만 해? 패스도 좀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일보 2019년, 22년까지의 근로자 120만 명을 분석했습니다. ADP 결과인 거고요. 어때요? 첫 승진 여부 결정 후 한 달 이내에 퇴사할 확률, 승진했을 때 29%가 퇴사하는 거예요. 전체 3명 중에 1명 꼴로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승진 안 했으면 18% 퇴사인데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야, 너 왼발만 썼으니까 이제 관리자 됐으니까 오른발도 써. 요 문제라는 거예요. 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때 이 사람이 잘못 승진시켰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 승진시켰네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 값이 내 기준값이 올라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대리였는데 과장으로 지금, 어제까지 대리였다가 오늘부터 과장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대리급 실력입니까? 과장급 실력입니까? 대리급이죠. 대리급 실력이에요. 근데 나는 어떤 시선으로 보기 시작해요? 과장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과장 10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1년 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선으로 보고 그 시선 값으로 땡기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직장인은 이전 세대만큼 직장에 충성심이 강하지 않고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지는 추세라 전략적으로 승진 이후에 이직을 계획하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실제로 그가 관리 역량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경영자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방금 전까지 실무자였고 방금 전까지 자기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팀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이끌어야 된다는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 역할의 역량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게다가 썩은 사과의 법칙, 참 이거 썩은 사과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 모든 사과는 망친다. 잠시 동안은 조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조직의 인적 구성을 망치게 된다. 재능 있는 인재, 성실한 인재 등 좋은 인재들이 이직하게 된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관리자가 썩은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관리자가 약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돼버리는,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돼버려요. 왜요? 혈관의 중심에 있거든요. 뱀이 내 팔을 물었어요. 혈관을 안 물었으면 치료하기 좋지만 하필이면 그냥 대정맥 혹은 대동맥을 물어버렸어요. 수초 만에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2년 8월 달 아티클 중에 2020년부터 13,000여 명의 직속 부하 직원이 평가한 2,800여 명의 관리자에 대해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우리는 효과적이지 못한 관리자 혹은 팀장들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자들에 비해 조용한 퇴직 범주에 속하는 부하 직원의 수가 3배에서 4배나 더 많더라. 3배에서 4배나 더 콰이어트 퀴팅을 많이 데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사실 퇴사보다도 더 심각한 게 콰이어트 퀴팅이잖아요. 조용한 사직이에요. 조용한 퇴사자들을 양상하는 비율이 탁월한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4배나 더 많이 양산하고 있더라. 그만큼 관리자를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성과주의 문화 조성 경계라 이 이야기인데 팀장을 임명을 할 때 실무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팀장으로 임명해버리는 거 그거 경계해야 된다. 물론 실무 역량 중요하지만은 실무 역량 외에 팀장 역량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과와 협력, 공감 능력 확인하는 거, 이직률 변화, 조직의 활기 체크하는 거, 혹시라도 피해받고 있는 구성원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성과를 낸다는 것은요, 자기중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된다. 경영자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